다음은 남녀보주지 설명 들어가는데 수능 완성에 기재되어 있는 거죠. 자, 남녀보주지는 최초의 한문소설, 김시습이 쓴 한문소설에서 금오신화에 속해 있는 친구입니다. 네, 이 금오신화라 하면 기본적으로 한문소설은 기이성을 많이 기반합니다. 기이성은 기이한 이야기다. 그래서 환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환상적인 요소들이. 네, 대표적으로 이생규장전, 네, 금오신화의 작품이고요. 거기서 보면 이생과 이제 귀신 간의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 금오신화 같은 경우에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남연부주지 같은 작품은 염라대왕이랑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볍게 스토리 설명만 좀 해보자면 박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불교를 이도 다른 길이라고 해서 안 믿었어요. 오로지 성리학만 추구했는데 근데 뭐 스님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되게 학문적으로는 성리학 기반이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포용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또 이제 승려와 이제 썰전 벌이다가 친한 승려랑 썰전 벌이다가 잠에 듭니다. 잠이 들어서 지옥에 가요. 잘못해서 지옥 간 게 아니고요. 지옥 가서 염라대왕과 만납니다. 염라대왕과 만남으로써 제 현실 세태에 대한 또는 왕의 태도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치민 행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합니다. 네, 토론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지금 잘못했다. 이때 선조에 대한 내용인데 임금이 뭐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시대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지옥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한문구조라는 건데 이 한문구조의 작품 제가 강도목유록, 원생목유록, 그리고 구운문과 같이 다양한 작품들이 출제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한문구조의 인문과 강문 부분이 보통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우리 1학기 때 이 남연부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수능 완성 설명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알 거라 생각하고 크게 설명을 안 할 거고요. 문제에 대한 답만 조금 본다면 1번에서 윗글에 대한 내용의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르라고 해서 인간 세계에서 박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견하였다 라는 부분 어디 있냐면 우리 이 부분 보시면 나 역시 운수가 다해서 이 세상을 뜰 운명이고 이거는 이제 여왕이 뭐라고 할까요? 왕의 임기라고 할까요? 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뒤에 그대 또한 타고난 수명이라고 해서 이제 이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왕을 물려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억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으니까 우리 리을이 왜 틀렸는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을 같은 경우에서는 훌륭한 장인을 만나기 전에야 누가 천하의 보물을 알아볼 수 있겠소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것이냐면 여러분들 위에서 보시면 천하의 보배로운 옥이 항해 벌어지고 라고 해서 인재를 등용을 하지 못하는 관리자에 대한 비판인 것이지 내가 아직 학문이 부족해서 스승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뛰어난 인재인데 관리자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뜻을 한번 펼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정직하고 이거는 이제 연왕이 말함으로써 박생에게 연왕이 말함으로써 박생에게 넌 이미 훌륭한데 인간 세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옥의 왕이 되라. 연왕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문을 익혀야 된다. 이 내용이 틀렸다. 그래서 이미 쓸모 있는 존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2역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2역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연왕이 다스리고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박생이 사후에도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남녀부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러분들. 박생 같은 경우에는 유자, 즉 성리학을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계를 체험합니다. 여기서 작품 속에서 박생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계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런 사상의 경계를 넘어감으로써 새롭게 자신의 뜻을 표출한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시대 비판을 할 수 있는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의 답 같은 경우에는 박생 같은 경우에는 육아에서 비착한 사상에 대한 회의와 고민을 반복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소통하고자 하는 박생의 욕망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초월한 존재 또한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고 이단에 대해서 회의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볼 수 있겠죠. 회의가 아닌 소통. 그래서 여기서 남녀부지지 설명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